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저와 함께 종목 분석을 하면서 주식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이번 주 관심 종목인 다우기술에 대해 1부에선 기본적 분석, 2부에선 기술적 분석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열심히 종목 분석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1부 기본적 분석 시작합니다. 이번 주 관심 종목에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다우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키움증권이라는 보험사, 우리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키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스마트워크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런 마케팅 플랫폼을 서비스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우기술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우기술에 대한 제 기록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과 또 EPS, 매출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화면이 이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영업이익, 그 다음에 EPS, 어닝 퍼 쉐어죠.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매출액을 보여주는 기록인데요. 우리가 흔히 HTS 상에서 보고 있는 그 기업 분석 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더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이제 옮겨가지고 엑셀로 정리를 했는데요. 현재 연간 분석으로는 2022년까지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상하게 분기가 지금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회사 다우기술 이 종목의 컨센서스를 발표하는 기관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군데의 그 발표된 컨센서스는 사실 믿을만한 데이터가 아니죠. 이게 최소한 3군데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그걸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좀 믿을 만한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한 군데의 추정 기관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도 크게 믿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지금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이라는 건 추정 기관이 한 군데다라는 의미를 표합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하고 재작년 2018년과 2019년은 다 확정치죠. 이미 이제 발표됐고 과거로 지나가 버린 건데요. 2018년에서 2019년에는 영업이익도 57% 정도 성장을 했었고요. EPS도 68% 정도 성장을 했고, 매출액도 38%를 성장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는 56% 적지 않은 그 실적의 성장을 보였던 한 해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2018년에서부터 2019년에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또 EPS, 이 브라운 컬러 EPS, 그 다음에 또 이 그린 컬러 매출액 전부 다 성장을 보였죠. 네, 아주 큰 성장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라이트 블루 있죠? 약간 연한 파란색, 이게 이제 이 주가를 의미하는데요. 이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1년 동안.
고점은 오히려 좀 하락을 했었고요. 저점도 거의 변동을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2018년에서 2019년에는 이 구간 동안에는 성장이 크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은 미미했다. 그렇다면 이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그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때는 컨센서스가 좋게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구간에 컨센서스가 좋지 않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주가는 침체가 됐고, 또 그래도 침체가 되다 보니 주가가 오를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느냐? 2019년에 실적을 딱 까보니까 2018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하, 이 회사 실적이 정말 좋았구나. 우리가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도 말을 하죠.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는 컨센서스 대비 뭐 10% 이상일 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실질적인 데이터가 사실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데 열어보니까 상당히 잘 나왔다. 그렇다면 그건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자체가 결국엔 2020년에 연결이 돼요. 2020년에 연결이 되는데, 우선 2019년에서 2020년에 한번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니까, 물론 한 군데 추정기관이 컨센서스를 발표했기 때문에 크게 믿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영업이익이 5,075에서 3,792억으로 떨어져요. 6% 정도 떨어져요. EPS는 4,130억에서 4,533으로 성장을 하는데 한 10% 정도. 10% 성장이 그렇게 높은 성장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10%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에 대한 컨센서스를 봐도 작년에 3조 2천억이 지금 3조 2천억 2,400억이 올해는 3조 2,200억 정도로 오히려 1%가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이익, EPS, 매출액을 5대 3대 2 정도로 합해서 결산을 해봤을 때는 거의 변동성이 없어요. 2019년에 영업활동에 의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2020년 컨센서스를 대비했을 때 0이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과 그 다음에 EPS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2021년에 2020년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2020년에 영업이익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떨어지고, EPS만 조금 올랐죠. 떨어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8년에서 2019년 동안에 실적의 급성장에 이루었음에 불구하고 주가가 그걸 반영하지 못했다. 그게 올해에 지금 뒤늦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물론 주가가 오르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올라가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실적에 수렴한다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가가 뒤늦게 기업 실적이 완전히 발표되고 난 이후에 뒤따라 반응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비록 컨센서스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작년도의 기저효과라 그러죠. 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그 주가가 충분히 반영될 소지가 있다. 더더군다나 물론 컨센서스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컨센서스, 2022년 컨센서스를 볼 때 올해 대비 내년이 14%, 21년 대비 2022년이 한 5% 정도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래프에도 보이죠? 영업이익과 EPS, 매출액은 다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주가도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제가 가치평가라고 이렇게 하는 항목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건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뭐 나름대로 노하우라서 제가 또 이렇게 무조건 다 오픈하는 거에는 또 한계가 있고 설명드리기도 되게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가치평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포라는 재무 분석에서 포라고 하는
그 지표가 있어요. Price Earning Ratio라고 그러는데 이 Price Earning Ratio와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계산한 물론 뭐 제가 계산했다기보다는 있는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비중을 조절해서 5대 3대 2로 해서 제가 만들어낸 이 14%라는 거와 비교해서 나름대로의 공식을 만들어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6.1이에요. 올해 6.1. 그 다음에 내년이 2021년은 0.35로 지금 제가 계산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0.5 미만이면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0.5 미만이면. 그 다음에 0.5에서 1이면 뭐 적정에 가깝다. 1이 이제 제일 정상적인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1이. 그래서 0.5부터 1이면은 이제 점점 적정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 구간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 0.5 이하는 아주 저평가됐다. 그 다음에 1 이상은 서서히 고평가가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2020년에 이 실적과 올해 지금 예상 퍼가 6.1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 올해 한 6.1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6.1 정도의 예상 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6.1이 지금 계산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0%라서 이 계산이 좀 애매해요. 0%는 여기 계산에 이제 뭐 나누고 하는 게 식이 있어서 0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일단 저는 내년에 데이터를 본다면 실적은 좀 미래를 반영하는 거고 현재 벌써 2020년의 3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의 실적을 이렇게 많이 참고해야겠죠. 그러니까 0.35라고 봤을 때는 내년에 주가가 그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이제 ROE를 잠깐 설명드리면 ROE는 지금 올해가 15.2 정도, 내년은 아직 그 ROE에 대한 계산이 나오질 않는데요. 컨센서스가 아직 안 나왔는데 올해가 15.25, 작년이 14.61, 재작년이 9.78. 이게 최소한 ROE는 10 이상이 되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10 이상에서 성장을 해야,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야, 증가를 해야 좋게 볼 수 있는,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ROE는 제가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것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려서 이건 내년도 올해보다는 더 좋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한번 보면요. 분기는 연에 비해 연간은 그래도 하나의 추정 기관이 발표를 하면서 그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분기는 컨센서스조차도 없더라고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분기는 컨센서스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2분기까지 발표됐는데 2분기만 한번 살펴볼게요. 2분기까지 살펴보면 2분기는 3,259억의 영업이익에 2,048원의 EPS, 2조 1,000억의 매출액을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요. 이걸 작년 동기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작년 2분기는 747이었으니까 올해 336%가 증가했고요. 작년 EPS 679원인데 올해 이제 비교해보니 202% 정도가 성장했고 7,490억에서 2조 1,000억이 됐으니까 184%의 그 매출액 성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종합해서 보니까 작년의 동기, 그러니까 작년의 2분기까지와 올해 2분기까지를 비교하니까 약 한 265% 정도의 성장을 보였어요. 2분기만 놓고 봤을 때, 딱 2분기만 놓고 봤을 때 265%. 2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 일어났어요? 2분기 실적 발표는 보통 7월 중순에 발표를 하잖아요. 올해 이 회사가 금감원 공시에 들어가면 2분기 실적 발표한 날짜가 나오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 7월 15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8월 15일 8월 14일 날 발표했네, 그죠?
8월 1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발표를 했는데 이 8월 14일 발표하고 지금 이제 9월 11일이니까 한 달 정도 지났죠. 그죠? 한 달 조금 안 되게 지났는데 그러니 2분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가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다는 걸 약간 뒤늦게 알게 또 된 거예요. 뚜껑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그런 정보들을 또 실질적으로 다우 기술에 깊숙하게 오퍼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우리 회사가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네,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 같네라고 이미 감을 잡았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 다우 기술의 주가가 쌀 때 선침해가 들어갔겠죠.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후행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죠? 정보에 비대칭하죠. 그런 정보를 가지고라도 이제 잘 판단해서 뒤에 따라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2분기에 어닝이 크게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사실은 2분기 이후에 어느 정도의 추세를 따라가는, 또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추종하는 그런 분위기를 탈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까지는 지금 작년 대비 2분기는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여기 위에 있는 YTD 누적이라고 제가 일단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누적이에요. 여기에 있는 2026, 그러니까 2분기는 작년 동기로만 대비했고요. 여기에 있는 2022년 2분기는 2020년 2분기, 2020년 1분기, 2019년 4분기, 2019년 3분기, 그 최근 4분기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합의되는 거죠. 정확하게 칼렌더 이어로 2020년은 아니지만 2020년의 두 분기와 2019년의 두 분기를 합쳐서 1년의 누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합쳐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정확하게 YTD 누적이라는 말은 조금 틀린 말이긴 하지만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데이터니까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요. 이름에 너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내용적으로 보시자면 이 2020년 2분기의 4,588불은 사실은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네 분기의 합입니다. 이 네 분기. 그러니까 최근 네 분기의 합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된 데이터, 이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죠. 추정치가 아닙니다. 완전히 발표한 데이터로 1년을 한번 그 금액을 산출해보고 현재 2020년에 컨센서스로 발표되어 있는 4,792억과 비교했을 때 4,588억 조금 모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4,792억이 목표치인데 현재로서는 4,588억 조금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10% 정도를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못 채우고 있어요. 하지만 EPS는 같은 조건의 계산 방식으로 3%를 앞서가고 있고요. 중요한 건 매출이 지금 6조 3천억으로 거의 97%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에 키움증권의 어떤 영업에 대한, 지금 뭐 워낙 이 주식시장이 아주 뜨거운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좋은 실적이 끌어오지 않았나라고 제가 일단 뭐 확인을 깊이 못 해봐서 추정이 될 뿐인데요. 일단 매출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현재 이 작년에 보면은 매출액이 작년에 3조 2천억인데요. 올해 컨센도 3조 2천억, 오히려 작년보다 1% 줄을 것 같다고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벌써 2배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7%가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 대비 현재 상황으로 수준으로 간다면 작년 대비 0%가 아니라 작년 대비 최소 15%는 성장을 하고 있다. 작년에 56%라는 큰 성장을 보였죠. 그 성장에다가 올해도 여전히 15%의 성장을 보일 것 같다라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회사도 관심 종목으로 둘만한 기본적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 기본적 분석에서 조금 더 본다면은 이 회사는 이제 지분을 잠깐 볼까요? 지분을 잠깐 보면 최대 주주가 다우데이터입니다. 예, 다우데이터가 전체의 45.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우데이터와 그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뭐 이제 기타 특수 관계인들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사주들이죠. 예, 그 대주주들이 지금 이렇게 지분을 한 46.72%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10% 이상 뭐 이런 기타 다른 여러 주주들,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최근에 그 지분의 변동 내역을 보면 이 5% 이상, 10% 이상의 대주주들이 지금 최근 계속 장내 매수로 물량을 모으고 있어요. 물량을 더 사고 있습니다. 예,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물량을 계속 사 모으고 있다. 예, 나쁜 내용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지분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한번 살펴보냐면요.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자면 이 기업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의 매출, 그러니까 이건 2019년도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의 데이터입니다. 특히 2019년에는 이 많은 매출이 좀 더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주식이라든지 증권 브로커리지 같은 이런 부분에서의 매출이 아주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키움증권, 그죠? 여기 이제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그 연결 대상 회사 현황이 나오는데요. 키움증권이라든지 키움저축은행이라든지, 그죠? 이런 금융권 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비중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만한 건 죄송합니다. 볼만한 건 여기에서 지금 그 글로벌 경쟁사와의 이제 그 시가총액을 이렇게 비교한 게 있는데요. 다우 기술이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그 사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느낌은 들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밑에서 보여드릴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적정주가를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 적정주가를 계산하는 정확한 공식은 제가 이 시간 제 그 종목 분석 시간에는 따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예, 이건 저만의 노하우일 수도 있고 저도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데이터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출처를 설명드리자면 ROE와 EPS, 그 다음에 BPS를 이 ROE는 무엇인지, EPS는 무엇인지, BPS는 무엇인지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네이버 같은 다음 같은 포털에만 가도 충분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성의가 있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최소한 이게 뭔지, 이것도 사실 공부해 보면 정말 많이 깊이 있게 파고들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데이터를 약층으로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수치를 이용해서 이런저런 가격과 연관관계 또 컨센서스와의 연관관계들을 통해서 제가 적정하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산출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밸류를,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얼마를 더 준다든지 또는 얼마를 더 감한다든지 해서 제 나름대로의 적정 주가를 계산합니다. 그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적정 주가에서 뭐 편차를 좀 부여를 하죠. 그래서 고점 밴드와 저점 밴드를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그 뭐 폭을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의 참고의 그 숫자, 참고의 금액인 거지 이 자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죠.
컨센서스에 발표할 때 모든 추정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발표하잖아요. 정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발표하는데 그 또한 그 정권사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노하우를 가지고 적정 주가나 목표 주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적정 주가를 25,878원으로 계산했다고 해서 25,878원이 정말 적정 주가냐? 아닙니다. 네. 고점 밴드가 33,000이라고 해서 33,000 이상으로 안 간다?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선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물대에 대한 영역인데요. 요거는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 다우 기술에 이게 이제 매물 부담, 매물 그 때를 보여주는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약간 짙은 회색이 현재 가격의 위치입니다. 현재 가격을 가지고 있는 매물대고요. 저는 전체 다우 기술이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됐던 전체 금액을 다 표시를 하고 그걸 스물등분으로 나눕니다. 이것도 저 개인적인 방법인데요. 스물등분으로 나누면 이 한 구간 한 구간이 5% 수준이죠. 5% 수준.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게 5%가 쫙 되면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분포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보면 현재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는 건 1.8%, 이게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겁니다만은 1.8% 수준이고요. 그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위로도 많은 물량들이 있는데요. 그걸 저는 이렇게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엑셀로 넣어서 이렇게 매물대를 20등분으로 나눈 걸 제가 기록을 하고 이걸 데이터를 누적시키면서 그 변동의 추이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되어 있는 구간대가 지금 현재 가격이고요. 이만큼의 비율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이만큼의 비율로 위에서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물려 있는 분들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익을 보고 있는 분이죠. 다우 기술은요, 사실 현재 날짜의 금액으로 봤을 때 물리신 분이 전체의 주식 보유자들의 5.8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밑에 두텁게 제일 밑에 부분에 뭐 30%, 20%, 뭐 12.5%, 이 부분들은 대부분 대주주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물량을 쉽게 팔 수 없는 그런 물량들이죠. 예, 이분들은 그 주주로서, 대주주로서 지분을 또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쉽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들은 뭐 거의 콘크리트 물량인 거죠. 꽉 이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변동성을 보이는 매매 활동에 참여되고 있는 물량은 뭐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5.86%의 보유자들만 물려 있다. 나머지는 현재 다 이익을 보고 있다. 그만큼 매물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고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두 구간 한 10%에 해당하는 이 두 구간은 지금 비교적 지금 현재보다는 약간 더 두터운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요. 전체적인 매물대 위치로 봐서는 뭐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만의 그 적정 주가를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25,878원에 고점 밴드를 33,244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좀 옮기고요. 그걸 제가 선으로 그어 놓으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 선 있죠? 네, 이 파란색 선이 저점 밴드, 이 밑으로는 아마 안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참고적으로 그어 놓은 선이고요. 여기에 있는 초록색 선이 적정 주가라고 생각되는 선입니다. 이건 2020년의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한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는 2021년, 2022년에 추정 컨센서스를 이제 동원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컨센서스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EPS는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그 외에 다른 뭐 ROE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믿을 만한 202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다소 낮은 범위다. 왜냐하면 2021, 2022년이 조금 더 높게 영업이익이나 EPS나 매출액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까 예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나 또 고점 밴드도 조금 더 상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향이 이만큼 높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 정도, 35%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종목 분석을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서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번 주 9월 11일 주에, 이건 지금 주봉입니다. 9월 11일 주에 좀 특별하게 이렇게 리마크 할 만한 지금 주봉의 양봉이 발생했죠. 저는 이제 이걸 매수 기준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이 매수 기준봉에서 어떤 식으로 작전을 펼칠까, 매매 전략을 펼칠까는 이제 이어서 나올 기술적 분석에서 다뤄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우 기술의 기본적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회사의 매매를 또 주식 투자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펀더멘탈로 보인다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내용을 돌릴 겁니다. 그 말은 일단 기본적 분석은 통과, 특별히 문제없이 해도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으면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을 좀 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 유보율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보율도 점점 연간으로 봐야죠. 유보율도 점점 뭐 4,000%, 그다음에 5,000, 5,800까지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의 유보를 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뭐 현금성 자산이라는 걸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점점 유보시키고 있는 그 유보액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채 비율도 사실은 좀 늘어나요. 이게 이제 자본이 전체적으로 자산이 늘면 보통 부채도 늘게 되고요, 또 자본도 늘게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 비율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800% 정도면 뭐 적은 부채 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보율을 봤을 때 뭐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재무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는 일단 크게 문제는 없다. 물론 크게 기대하고 크게 성장을 담보할 만한 내용의 데이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뭐 기껏해봐야 2021년까지 끌어와도 14%의 성장을 지금 예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현재 컨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의 성장은 우리가 그렇게 놀랄 만한 성장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차트로도 잠깐 봤을 때 현재 그 고점 밴드까지의 여력이 한 30%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다면 사실 상한가 한 방이면 가는 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큰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 분석 오케이.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매매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으로 2부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셔야지 또 제가 계속해서 영상 또 종목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부를 통해서 다우기술 기술적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콕합니다. 감사합니다.